네, 중국의 민족 앞부분에 이어서 뒤에 남은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앞서서도 몇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중국의 이제 소수민족 정책이 아주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서서 중국은 소수민족의 우대 정책, 당근 정책을 제공하고 있지만 결국 이런 당근 정책은 목표는 단 하나의 중국을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시간은 여유를 가지고 결국 이 소수민족들이 그냥 중국에 동화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이 많은 민족들이 서로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려다 보면 이 독립을 하고 싶어하고 뭔가 이제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받고 싶어할 텐데 이 분열을 억제하고 하나의 중국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뭐 하나의 중국이라는 말, 서로 하나로 연합되자 이런 말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이 중국이 속셈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소수민족들의 땅 이쪽을 한번 보세요. 자, 이쪽이 우리가 지금 뭐 고원지대, 뭐 척박한 땅, 막 사람 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는 했었는데 이게 경제적으로요 굉장히 가치가 많은 땅입니다. 여기 보세요. 수력 자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수력 자원이 뭐냐면은 물이 뭐 척박한 지역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곳이죠. 그리고 고도차가 높다 보니까 이 수력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뭔가가 많다란 뜻이에요. 그 다음 초지 면적도 굉장히 넓습니다. 이 고원지대가 비가 물론 뭐 아열대 기후처럼 많이 오지는 않지만 건조한 지역에서도 유목할 수 있는 그런 초원지대가 상당히 크게 분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 우라늄, 목재, 석탄, 여러 광물질 자원이 풍부합니다. 뭐 이 한마디로 얘기가 뭐 설명이 다 되죠. 자원이 풍부한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자, 여기 니네 땅 그래 독립하고 싶으면 가지고 나가서 독립해라 하고서 놔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경제적 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저기 석유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런 땅을 절대로 독립시켜 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적인 원인까지 따져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안보적인 원인.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이거 내륙지방 전부 요즘 안 보이니까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가 모두 접경 지역이죠. 다른 나라들과 이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근데 이쪽 국경을 맞댄 지역들이 공교롭게도 거의 다 소수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근데 여기 소수 민족들을 독립시켜 주게 되면 자기 중국 사람들이 자기의 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안보적인 전략적인 완충지가 굉장히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군사 전략적인 완충지입니다. 소수 민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경제적인 원인도 있고 안보적인 원인도 있어서 소수 민족들을 어쨌든 하나의 중국으로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그 호락호락하지 않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티벳과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요. 자, 이 페이지는 아마 뭐 외신 좀 관심 있는 사람들 이 사진이 누굽니까? 네, 그렇죠. 달라이 라마. 그 티벳 지역의 지도자예요. 티벳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저 지도자들도 지금 그 승려의 옷을 입고 있죠. 그 여기 보시면은 이 밑에 사진을 보시면은 승려들이 이거 지금 시위에 참여하고 있어요.
자, 이 달라이 라마라는 사람은 이게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뭐 우리말로 이제 대통령 하듯이 호칭이에요. 그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이게 역사를 간단히 한번 볼게요. 옛날에 이제 티베트는 원나라 때와 청나라 때에 이미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도 그때까지는 어쨌든 이 달라이 라마라는 지도자가 있었고 자치 정부가 있었던 독립 국가였어요. 이 원나라, 청나라의 어떤 황제들의 군사력이 강해지면서 그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독립적인 국가였다가 언제냐면 1950년 마오쩌둥이 이거 농노라는 말은 노비입니다. 노비, 노예. 노예들을 해방해 준다라는 명목으로 합병시켜버려요. 자, 이게 명분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뭐 티벳이 이제 독립을 한다 뭐 하면 티벳 독립시켜줘야지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게 이 일반 백성들이 굉장히 이제 핍박을 받고 살아왔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쨌든 자기들의 농사를 대신해줄 그런 노예들로부터 뭔가 이런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받아서 착취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마오쩌둥이 공산혁명을 이제 바탕으로 신중국을 설립하고 나서 이쪽을 티베트 쪽을 보니까 이거 여기 사는 농민들 노동자들 너무 착취를 받고 있다. 내가 해방시켜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티벳을 중국으로 합병시키면서 이제 명분상으로 해방을 준 거죠. 네. 자, 이때 이제 티벳이 주권을 잃게 됩니다.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위가 티벳 전체를 대표한다고는 볼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주권을 잃고 나서 이 어떤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이 티벳 지도자들 위주로 해서 독립을 요구하는 저항 운동이 굉장히 강하게 계속 일어나고 있죠. 서구 사회에서는 이런 달라이라마 어떤 불교의 정신적인 지도자라고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인정해줘요. 막 이제 서방에서는 이 사람들의 독립을 굉장히 지원해주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 보면 눈에 가시죠.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의 내용은 티베트 독립운동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보는 관점 개인적인 관점일 수 있어요. 모든 건 양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티벳이 독립하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스운 면도 있다 이거죠. 그 계속 티벳으로 독립해서 살았으면 아마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노동자들 또 농민들을 대우해주고 해방시켜준다라는 명분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어쨌든 티벳 독립운동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다음 페이지는 신장 위구르.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지역 중에 두 번째 이제 신장 위구르입니다. 신장은 어디냐면 그 티벳 위쪽이에요. 아까 지도를 한번 다시 소환해 보겠습니다. 보기가 좋은 지도가 너무 낙서를 많이 해놔서 이거 한번 지우고 다시 보시죠. 여기가 티벳이고요. 여기가 신장 위구르 지역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무슨 스탄, 키르키즈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이 이게 이제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하던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신장 위구르 지역으로 넘어가서 왜 자꾸 독립 얘기가 나오냐면
이 신장 위구르 지역은요, 이 동투르키스탄이라는 지역이에요. 투르키스탄이라는 거의 동쪽이란 얘기죠. 그럼 서쪽은 그냥 투르키스탄, 이 독립된 지역으로 이제 존재하고, 동쪽이 중국에 병합됐던 거예요. 근데 90년대 들어서 계속 막 우리 독립시켜달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요, 사실 이제 스탄 시리즈들 나라들도 옛날에는 어디였냐 하면 소련이었어요. 그 소비에트 연맹이죠. 네, 그래서 공산국가 연맹으로 포함이 됐었다가 소련이 붕괴되면서, 여기 이제 설명해 보시면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런 중앙아시아 스탄 이름이 붙는 그런 나라들이 전부 독립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90년대 얘긴데, 우리는 투르키스탄인데 소련이 아니었고 중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제 살다 보면은 이 사람들의 문화가 뭐냐 하면 이슬람입니다. 위구르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 그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옆 동네 걔네들은 독립했대. 그 소련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산대. 야, 그럼 우리도 그거 해야지. 라고 한 게 이제 90년대 소련의 해체 이후에 생긴 그런 변화죠. 제가 지금 뭐 우습게 설명은 했지만 어떤 이런 독립운동의 파도가 일면서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그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뭐 무력 진압을 하고 있죠. 중국이 유혈 사태 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도시 하나 그냥 봉쇄해 버리고 그 안에 그냥 폭도들 다 그냥 뭐 심하면 죽여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면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 이게 얼굴 생김새가 확실히 다르죠. 네, 그런 동양계가 아니에요. 여기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으로 가까운 그런 피가 섞인 곳이라서 뭐 먹는 것도 다르고 믿는 신도 다르고 이런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중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한 독립운동이 어떤 명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한족과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큰 차이가 있어서 쉽게 융합이 안 되는 지역이다. 그리고 주변의 독립국들의 그런 어떤 영향 때문에 독립 의지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뭐 이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앞에 티벳과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한 배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두 지역은 중국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가 있는 소수민족 문제가 있는 곳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지도가 있었는데 괜히 앞에까지 갔었네요. 자,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티베트 자치구, 특히 요 접경 지역, 네,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지역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이유, 네, 한족 중심주의가 근본적인 원인이겠죠. 말로는 소수민족을 인정한다, 또 뭐 소수민족을 보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 하나의 중국이라는 이런 기치 아래, 그런 기조 정책 아래 어떤 중화 사상이 굉장히 강한 이런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이런 뭐 우대 정책은 실질적으로 허울에 불과하고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어서 이곳 그 소수민족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다. 뭐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저번에 지형 시간에 배웠지만 이 동쪽 지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아주 부유한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는 경제가 아주 뭐 열악합니다. 뭐 지형적인 원인도 크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동쪽과 서쪽에 그 불균형이 심해요. 자, 뭐 이런 것들도 역시 소수 민족들의 어떤 문제점, 그들의 불만족이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 때 중국이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뭐 앞서서 이제 당근 정책과 채찍 정책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소수 민족의 분쟁이 생길 때 중국 정부는 다양한 형태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로 국내 이제 중국 국내는 어떤 대응을 하냐면 뭐 예측할 수 있어요. 학생들에게 정치 교육을 강화하고요. 또 역사 교육을 강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한족 중심의 역사 교육이에요. 여기 포함되는 게 여러분 아마 옛날에 들어보셨을 텐데 동북공정 이게 하나의 이해예요. 그 만주 벌판 이제 우리 옛날에 이제 고구려 땅, 뭐 발해 이런 우리 한국 역사의 지역인데 그런 배경인데 지금 이제 조선족들이 살고 있기도 하고 동북 지역이라고 그래서 중국 영토죠. 그곳에 있는 역사적인 기록들을요 왜곡하는 거예요. 누구 거로? 아 여기는 옛날 이제 중국 민족들의 것이야 이러면서 고구려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역사를 왜곡합니다. 그럼 이제 결국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아 우리 이거 다 여기 중국 땅이었다 옛날부터 우리는 그냥 중국의 소수 민족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 역사관이 정립되겠죠. 이런 걸 중국이 이제 돈을 들여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수 민족 정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던 겁니다. 이 부분도 할 말이 많죠. 그죠? 역사라는 거는 결국은 저기 뭐 아무리 싸워도 힘센 사람이 승자 위주의 역사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 요즘에는 이제 동북공정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별로 언급도 안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포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이런 건 모두 중국이 어떤 뭐 힘을 써서 자기네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반분리주의 캠페인을 펼친다. 이거 뭐 이제 통일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분리의 반대는 통일이니까 야, 니네 자꾸 분리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의 중국으로 가자라는 그런 캠페인을 펼친다는 거고요. 네, 여기 보시면 채찍, 무력 진압을 합니다. 약간의 어떤 시위 또는 뭐 집회 결사 자유가 아까 없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바로 데모할까봐 그런 거죠. 그래서 약간만 기미가 보이더라도 특공대 무장 경찰들이 탁 깔리면서 뭐 다 진압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에 재밌는 게 그 융화 정책 중에 한족을 이주시켜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본 뉴스 중에 아까 분쟁이 심했던 그런 지역에 한족들하고 강제로 결혼하게 하려고 막 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다. 뭐 이런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뭐 그거 역시도 약간 뭐 왜곡될 수도 있어요. 뭐 실제 그게 없었던 일은 아니겠지만 과장된 보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너무 어이없잖아요, 그죠? 소수 민족들을 강제로 한족하고 결혼시킨다 그러는데 어쨌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용해서 대응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이 외교적인 대책이죠. 중국의 외교력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그 배경은 바로 경제력이죠. 단순히 옛날에 이제 뭐 세계 공장이라고 그래서 우리 이미지에는 맨날 그냥 뭐 물건이나 만드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그게 아니게 된 지 오래됐어요. 중국이 이미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규모가 약한 나라들은 중국하고의 그 거래가 끊길까봐 걱정해야 되죠. 한국도 한국도 예외는 아니에요. 예외가 아닌 게 아니라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나라 중에 하나죠. 지금 이 사진에 보면은 여기는 프랑스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8년도에 프랑스 대통령이 아까 사진에 나왔던 달라이 라마를 만나요.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이제 국빈 대우를 한 거죠. 티벳의 지도자를
프랑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만난다. 자, 이 일이 중국에 굉장히 거슬렸겠죠. 중국 입장에서 달라이라마는 반역자에 불과한데 이 사람을 국빈 대접을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에 18조 원어치 프랑스 비행기 항공기를 사려고 했었는데 야, 나 이거 못 사겠다. 중국 입장에서. 우리 이거 거래 이거 못 하겠는데. 자, 그다음 프랑스 제품 불매 운동. 예를 들면 이제 까르푸 같은 거죠. 저 프랑스 그 마트죠. 그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뭐 대도시들마다 다 있는 그런 마트였는데 이게 2008년도에 프랑스 이후 사건 이후로 불매 운동에 들어가면서 거의 망했어요. 그냥 뭐 웬만한 데는 다 철수해 버렸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까르푸가 어떤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생긴 결과라고도 분석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2008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중국이 자기들의 경제력을 과시하면서 외교적으로 압박을 했었던 사건이 있어요. 이게 비단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영국 같은 나라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어떤 걸 구매하기로 했던 그런 계약들이 있었는데 외교 문제 있을 때마다 그걸 볼모로 해서 막 위협하기도 하고 뭐 한국의 사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뭐 사드는 이제 뭐 소수민족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중국이 자기들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외교력을 굉장히 키워서 국제사회를 압박하고 있고요. 그 중에 주된 어떤 이슈가 되는 것들이 바로 이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중국의 민족에 대한 얘기였어요. 여러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중국의 민족 구성에 대한 어떤 팩트들을 좀 정리해 두시고 이 뒷부분에 왜 소수민족 정책의 현실로는 어떻게 다른지 어떤 분쟁들이 존재하는지 그것의 대표적인 지역은 어디인지 이런 점들을 위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수업 내용 중에 어떤 뭐 그 교과서랑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점이라든지 아니면 교과서랑 좀 다른 점들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이게 이제 수업 내용들이 옛날에 있었던 자료를 기초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요즘 교재는 이제 계속 개정이 되다 보니까 약간 바뀐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 역시 포함해서 여러분들 사이버 강의가 계속 진행되는데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할지 모르니까 궁금한 점들은 적극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 그 중국의 민족에 대한 부분들 잘 정리하도록 하시고요.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